반갑습니다. 네, 오늘 9월 17일입니다. 목요 온라인 공부 모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누실 도반님 한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좀 말씀도 나눠보고 공부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좀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67년생이면 54세죠? 54세고, 뭐 집은 잠정동이고, 이제 이름은 이정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모임에 오신 지 좀 됐죠? 그쵸?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아마 2019년도. 19년, 한 2년 정도 됐네요. 그럼 그 이전에도 공부 좀 해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막 들으면 여기 분들은 막 찾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네. 애를 쓰시는 분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공부라고 뭐 참나를 찾기 위한 공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2016도 후반쯤에 네. 이제 제가 이제 종교는 있었어요. 종교는 있는데. 뭐 어떤 종교? 이제 좀 말하기는 그렇고, 좀 연불종에 가까운 종교는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뭐 푹 빠진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살아가면서 종교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걸치고 있은 게 이제 힘들면 부르고 하는 거 이제 있었는데, 좀 꽤 됐거든요. 10년 네. 넘었죠. 근데 그것도 어차피 법화경이랑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뜻은 몰라도 이제 알게 모르게 그거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을 뿐이지. 그러다가 2016년도 경에 자꾸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만족할 줄은 모르는 거. 예.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잖아요.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빌다가 또 되면은 멈춰야 되는데 또 해달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고 하고 또 종교라는 게 아니 솔직히 힘들어서 간 거잖아요. 예. 힘들어서 갔는데 어깨에 짐은 못 내리는데 뭐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연불을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쫙 있는데 해야 된다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해져야 되는데 편해지려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바라는 것도 있었죠. 기복, 복을 빚는 거? 그런 예.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딜레마가 있었어요. 예. 있다가 좀 뭐 아닌가 하다가 이제 아는 언니가 이제 요즘 법륜스님 뭐 말씀이 좋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참나 신기한 거는 50년 사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도 유튜브를 어떻게 본다든지 뭐 그런 건 하나 아니고 단지 받고 그런 네. 목적을 사다가 이제 딱 들어가다가 법륜스님 한 2편 듣다가 유튜브로요? 예. 예. 어떻게 링크가 되면 또 다른 사람 거 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승담 스님이라고 그분하고 예, 링크가 예. 된 거예요. 예. 또 신세계잖아요. 내가 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부분인데 네. 한 3개월 동안 계속 들었어요. 그 부분을 계속 듣다가 이제 연결돼서 이제 찾아가고 하다가 이제 그분이 2016년도에 17년도에 이제 부산에서 한 번씩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불교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참나고 그분은 뭐 참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 때 유익하게 사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말씀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뭐 그때 이제 어떤 거 한 이제 마음자리를 알리면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서 이제 그때 딱 이제 눈을 감고 딱 멈추고 봐라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사람은 내가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로지 생각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딱 이렇게 하는데 생각 말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중은 생각만 보다가 예. 생각 외에 다른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생각만 있었는데 그 빈 공간도 알게 된 거예요. 네.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맨날 이게 보면은 현상만 봤잖아요. 네. 근데 현상 봤는데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현상 아닌 그것도 빈 공간 말하자면 허공이란 그것도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 야,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째 이거를 못 봤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해온 거죠. 그 이제 해오다가 이제 아무래도 세상에 막 쫓기는 그 일하다가 요 공부를 하니까 이제 판도가 바뀐 거죠. 네. 이전까지는 네. 세상에 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말까 하는 게 있다가 이제 이 공부가 머리에 거예요. 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거죠. 있는데 이게 생각만 보다가 보니까 이제 빈 공간이 보였다 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보이고 나서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게 아유, 있습니까? 있죠. 근데 어떤 식의 그거를 변화가 내가 있던가요? 이제 많이 가벼워졌죠. 가벼워졌어요, 예, 삶이? 이제 삶이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막 끄달려가는 삶이 네. 멈춰진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내가 그건 이제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쪽 오다가 이제 그때 뭐 이제 한참 말에 끌려다녔어요. 이게 뜻도 모르고 공부도 모르고 그게 하니까. 2016년 정도 되나요? 그렇죠. 2016년도 예. 아니요. 그 2016년도 예. 후반에 내가 5월 달에 그걸 알아가지고 한 3개월 됐다가 7월 달 가니까 그건 아니고 2017년도에 17년도에 17년 한 예. 3월쯤에 그 선생님 내려오셨죠. 그 예. 같이 공부를 하던 예. 저는 그쯤 돼요. 예. 그쯤 되면서 공부를 이제 그 스님 것만 듣다가 좀 이제 그 스승님은 이제 그 위주로 가는 것보다 좀 이제 세상을 살려면 편안하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 공부를 접목시키면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나는 뭐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보면은 뭐 계획대로 안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살아가지고 이제 요쪽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요쪽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접목시키 하니까 좀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좀 미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알고 싶은 거지. 네. 근데 그 스승님은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라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나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알고 싶은 거야. 네. 이게 좀 새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막 이제 뭐 어떻게 갈 줄도 모르고 이제 오늘 유튜브만 막 검색하다가 진짜 본문을 많이 듣거든요. 막 링크 되는 건 다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뭐 참나라는 건 없고 하니까 이제 참나가 뭔가 네. 하는 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명상하는 붐도 막 일어나고 했는데 어떻게 링크가 되다가 이제 참나 체험이라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봤냐면 그분들이 막 설명할 때 참나만 알게 되면은 막 세상이 뭐 변한다는 말을 예, 했거든요. 예, 예. 글을 들어가지고 나는 FM대로 세상이 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해보자. 예. 그 해보자 하는 이제 그분들 딱 하는데 이제 명상하는 거를 쭉 하는데 이제 따라 딱 했거든요. 제가 네.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제 침대에 딱 앉아 각 잡고 이제 들리는 대로 이제 호흡을 보러 가는 게 호흡 따라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호흡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호흡에 이게 신경을 쓰니까 호흡이 엉켜요. 그러면 따라갔다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또 우리 집에서 그렇게 새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만큼 네. 생각이 빠지셨다는 거죠. 네. 딱 눈 감고 있는데 막 새도 새 소리도 들리고 이게 풍경 소리가 찰랑찰랑하고 봉사판에 막 그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 딱 듣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귀로 항상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니까 언년중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서도 팅, 뒤에서도 팅, 위에서도 팅 하는데 내가 그때 한 생각 귀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딱 하는데 호흡을 하는데 스님 이제 막 들려오는 멘트 따라 하는데 막 거친 호흡이 잠잠해지면서 뭐 님이 따라 말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뭐 이게 에메랄드 빛이 나오고 하는데 뭐 붉은 빛도 나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사파이어색 있잖아요. 그런 빛을 딱 보면서 나중에 쭉 하니까 이게 숨결이 억수로 미세한 숨결이 된다고 하다. 와 진짜 그 솜털 같은 그 숨 있잖아요. 그게 들이 탁 마시지는데 진짜 부드러운 숨이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 느낀 게 입으로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가 숨을 쉰다는 느낌. 그럼 전체라는 게 몸 전체가 그런 생각이 들니까 순식간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라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타 가는데 남는 게 이제 그 공간에 우리 토성 보면 이렇게 둘려 있잖아요. 그쪽으로 막 빛이 막 팽팽 도는 거 이렇게 막 그걸 이제 봤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선생님은 그 세상은 에너지고 막 그런 말이 들어가지고 역시 세상은 에너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 느낌 나오고도 나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안 가니까 어차피 눈 뜨고 살아야 되는데 각 잡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내가 이 불교라는 게 복 받는 종교라고 알았거든요. 네.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변하는 삶인데 그때 한 생각이 든 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 불교라는 게 이게 뭐 복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뭐 철학적인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내가 17년도에 그 법문 들으면서도 그 스님하고 공부하고 하면서도 저 유튜브로 저 혼자 공부를 혼자 진짜 그 용어들 이해한다고 애를 억수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가 뭐 참나 체험이 어떻고 뭐 참나의 작용이고 막 노는데 그 참나의 작용 이해하는 것도 막 그거 안 되잖아요. 경험이 안 되니까. 그때 내가 머리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거 바다와 파도의 물결을 그건 해주더라고요. 참나는 바다면 그 파도는 현상이다. 그래서 딱 하니까 그럼 현상 같으면 이 모든 게 현상인 것 같으면은 너와 나는 달라도 본질적인 건 같은 거잖아요. 그래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다가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한다는데 그냥 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있은 거죠. 그래서 막 이해되는 거는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억지로 애쓰지 말자.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듣기만 하다가 이제 또 링크 된 게 법상 스님 그게 또 링크가 된 거예요. 네. 참 흐름이 그렇게 돼. 그래서 제가 2018년도 법상 스님을 알았죠. 계속 링크가 되는데 또 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 그 스님이 신신명 강의하는 게 있었어요. 신신명 강의하는 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틀어놓고 이렇게 막 듣고 있는데 어느 날 막 쭉 하는데 뭐 말하기 이전 자리 하도 같은 걸 말하는 거 터가는 거 도대체 말하기 이전 자리가 뭐 말하기 이전 자리 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기 이전 자리. 그게 계속 뭐 24시간 이렇게 그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들을 때마다 말하기 이전 자리라는 게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건 말하기 이전 자리에 딱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도 이제 생생한 게 그때도 이제 아침에 막 화장을 하면서 이제 막 머리 막 바르고 손을 씻고 이제 화장실에 딱 갈려서 말하기 이제 하는데 탁 뭐가 순간에 탁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들은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자리는 죽지도 않고 뭐 난 적도 없고 준 적도 않고 탁 하니까 탁 느낌이 오는 게 그래 이거는 내가 옛날에도 느꼈고 그게 탁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모르니까 딱 들지만 또 하나를 또 생각을 잡은 거잖아요. 그 생각을 잡았다는 걸 그때는 개념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봤을 때 또 한 생각을 잡았다는 느낌도.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제 계속 했거든요. 2018년에 그게 소식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2018년도 쭉 하다가 2018년도 말에 법상쌤이 내려와요. 부산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때 가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2019년도 이제 막 법회를 그분이 1년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도반이 이제 생기잖아요. 저분 같은 또 도반이세요? 또 있거든요.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몽진일라 가는 거예요. 그래요? 몽진일라 쪽도 좋다 하면서 그래서 또 집하고 가까우니까 바로 왔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닐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보시면서 하다만 뭐 좀 편안하세요? 그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예, 편안하다 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거 이후에 이거를 본 이후에 뭐 이 삶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제 뭐 솔직히 말 법상선생님도 말씀도 하시면 격까지 하지만 이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때 닐라님, 몽준님 오면 자꾸 이 자리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자리가 아니고 그 이후 그걸 알고 싶은데 해가지고 이제 그때 오고 좀 위험이 됐죠. 그때 위험이 됐다고 오다가 이제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오냐면은 이게 막 속이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줄 몰랐거든요. 우리가 생각이라면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이지 내 안에 속삭임도 생각이라는 거는 그때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 미세한 그 속삭임 뭐가 있냐면은 이 도둑놈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는 게 제가 깨달았다고 하는 놈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막 이제 하여튼 이렇게 미세한 뭐가 있는 거예요. 말 못할. 그게 너무 깝깝해. 또 깝깝해가지고 그 이전에 또 한 번 왔거든요. 와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닐라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는데 뭐 불임을 하는 가정일 수도 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임이고 뭐 그게 그 말이 내한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도 어떻게 내가 듣는 분도 있어요. 또 그분도 내가 또 찾아가게 돼요. 찾아가게 내가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참 신기한 게 그게 이제 그게 도반들이 앉아 있는데 그 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말을 한다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분들도 막 말하는 게 근데 신기한 경험이 있잖아요. 나는 남을 봐도 내 모습을 못 본다는 것도 느꼈거든요. 그분들이 보니까 그렇게
생각으로 말을 하지 말아도 다 생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거사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 거사님께서 그때 보살님 그 말 속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탁 했는데 그 뜻은 내가 이해를 전혀 못했거든. 그러면서도 막 웃으니까 같이 웃고 그 주위에서도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지금 생각 속에 빠져가 말을 하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 내를 이제 마치고 오면서 하니까 여기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생각이 난 게 숙제는 해결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숙제? 그건 모르죠. 근데 그 숙제를 내가 숙제는 해결했다 해서 내가 그 숙제는 해결했다가 뭘까 했더만은 그분한테 내가 8월 달에 가겠다고 문자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8월 달에 못 가고 찰필 미루다가 10월 달에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갔다 온 게 숙제는 해결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내려오고 한 두세 달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보기는 반 것 같은데 뭐 막 깨끗하진 않고 그렇다고 바라는 마음도 남아 있어가지고 뭐 내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깨달음이 뭔지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법문을 듣다가 이렇게 쭉 하다가는 이 속삭임이 이게 생각이네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와, 막 그 의문을 막 제시했거든요. 미세한 속삭임이 딱 생각이네 하고 딱 이제 생각을 우리가 딱 짚어보면 생각이 우리가 일정할 것 같잖아요.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딱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A 생각이 끝까지 가는 거고 A 생각이 한 것 같아도 B 생각, C 생각, D 생각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경험 있고부터는 진짜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세한 그것도 생각이라는 거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게 생각이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생각이네 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네. 잡은 거잖아요. 네. 그때는 몰랐어요. 네. 그것도 빠진 거죠. 네. 그래도 이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편안해진 거예요. 네. 편안해지다가 그렇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 그때 이제 닐라님 그것도 한 번 있었잖아요. 뭐요? 그때 왜 10분 정도 오셔가지고 체험한 사람들 예, 오셔가지고 예. 그것도 한번 들었었는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듣다가 이제 오게 된 거는 요번 이제 5월달에 코로나 그거 하셨잖아요. 예. 그거 하면서 이제 닐라님이 그 삶의 그 깨침 여정 그 쭉 공부였죠? 있잖아요. 예.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오게 된 거거든요. 아. 근데 그 6월 달에 그 오면서도 막 제가 그 닐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냐면은 반 좀 걸쳐 있고 반은 봤다고. 근데 그게 내가 그거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숙고를 하게 된 거죠. 쭉 하는데 이 박인 보긴 본 것 같은데 이게 좀 매끈하지가 않고. 근데 그 이전의 경험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내가 이제 지금은 직장을 잠깐 쉬고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친구하고 같이 한 직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친구의 목소리만 들리면 머리에서 있잖아요. 진짜 있는 욕 없는 욕이 다 나와요. 있는 욕 없는 욕이고 그의 목소리만 들리면 진짜 그 상상 속에서 막 죽이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했는데 좀 신기한 거는 생각은 막 너무 극심한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동료가 없어요. 평온하더라고. 또 이거는 뭐지? 그는 이제 가정을 겪고 내가 와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 딱 여쭤보고 왔는데 뭐라고 그때 질문하셨죠? 하여튼 내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쪽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미세한 있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가면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내가 하면서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닌데 말은 그렇게 놓는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질문은 그게 아닌데 이제 내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닐라님이 말씀하시면 그 닐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알아다도 나도 그렇게 했어. 했는데 핵심을 내가 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있다가 내가 이제 그 일 있고 6월달에 제가 다시 왔죠. 여러 번 이제 계속 왔잖아요. 그걸 와가지고 딱 듣다가 항상 이게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것도 현상이라는 거. 근데 저는 내가 없다는 거는 믿거든요. 이것도 이 현상들도 없다는 것도 그것도 이제 알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는데 자꾸 이 뇌에 걸렸거든요. 딱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딱 닐라님 본문을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딱 이게 핸드폰을 딱 머리에 끼고 딱 듣고 있었어.
쭉 듣고 있는데 이게 나도 이 안에서 일어난 거고 핸드폰도 일어난 거고 그 닐란이면 그 말도 그냥 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날 몽진이 와가지고 내가 이게 말을 어떻게 하니까 선생님 이거 저랑 핸드폰이랑 똑같은 현상 이렇게 하려는데 몽진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는 거. 왜 아니지? 이 안에 다 일어난 현상인데 왜 아니지? 그랬는데 그것도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빠져 있는 거를 내가 이제 알은 거예요. 이게 왜 빠지는가? 이게 다 생각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99% 제자교는 다 생각이라는 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게 있는데, 근데 왜 미세하게 빠지냐? 그거를 또 몰랐거든요. 근데 이 미세하게 빠진 이 말 내면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또 막 머물러 들으면서 어떤 게 또 있었냐면은 어떤 이제 선임 중에 그게 이제 기가 나는 게 왜 스님이 이제 몽둥이 딱 들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너희들이 질문을 해도 30방 질문을 안 해도 30방 그 얘기를 있잖아요. 있는데 근데 한 제자가 이제 엉금 기어 놓은데도 막 때렸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하는데 그 이제 제자가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때리냐고 하니까 그 자체가 놓은 자체가 네가 틀리다. 그 말에서 내가 딱 느낀 거예요. 이거는 해도 어긋나는구나. 그냥 아만 해도 어긋나는구나. 그 말을 듣고 왔을 때 닐라님 법문했는데 이 자리는 아만 해도 어긋나는 거 다 어긋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까지 온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은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2017년에 어떤 공간을 봤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도 그 이후에 또 명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간을 본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자기 자성에 대한 체험은 아닌 거네요. 아니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몰랐죠. 보통의 그런 체험을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수행이나 이런 쪽으로 시도를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는 아예 몰랐죠. 지금 몰랐어요? 보니까 아예 몰랐어요. 그게 뭐 이 소식인지를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아예 저는 그게 대해서는 아예 전혀 몰랐죠. 그래요? 그때 그냥 뭐 이런 게 있네 하고 그냥 넘어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의 세계죠. 내 있고 있는 세계가 있고 그렇죠. 둘러본 거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경계를 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 뭐 명상이 리미트하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계에 대한 어떤 추구.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그러니까 본질적인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게 2018년 법상 스님 그 법문 중에 듣다가 어디 이렇게 출근 준비하다가 문득 이 자리를 이렇게 봤다 했잖아요. 그게 시작이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2018년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이거에 대한 스스로는 이제 확신은 있는데 근데 뭐 점검을 받아보거나 그러긴 하셨어요? 왜? 도중에 있었어요. 아니 점검은 내가 어떻게 그때는 그래도 뭐 법상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듣기만 들었죠. 듣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이전에 그게 있었어요. 하기 전에 이제 한번 찾아가서 깨진 적이 있어요. 이제 내 딸의 그 생각이 이제 이게 생각이네 한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생각인 걸 알고 이제 모든 게 다 내려졌을 때 나름대로 나는 이제 좀 뭐 알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건방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나는 몰랐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제 좀 알았다고 하는 나도 모르는 그 자만심은 있은 거예요. 막 있었죠. 그 있었다가 이제 또 저분들 이제 배구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많이 가보셨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지더라고요. 모르겠죠. 그걸 찾아가져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그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가가지고 아니 그 보살님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따라왔어요. 그러고 내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따라왔냐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내가 늘어났죠. 그냥 내가 이렇게 법문 듣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았다는 게 정말 제대로 본 건지 아니면 또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 건지 그는 모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그 말이 그게 아니 이건데 그게 어디 있어? 하니까 그럼 내가 요거요 그렇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딱 있고 그분이 하더만은 그게 뭐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죠. 뭐 보고 그 내가 다 하니까 전체 다 한다고. 그게 다 보고 듣고 뭐 다 한다고 하니까네. 아 그때 그 질문 내가 딱 하니까 우리가 그 흔히 보고 듣고 다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그를 뭐 어떻게 말했는가 전체 뭐 다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나? 하이 그래 뭐 전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제 스님이 여쭤보길래 보고 듣고 뭐 다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하는 말이 생각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금은 알겠어요? 알죠. 네, 그 자기 실수를 실수를 발견해.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 놓으면서 내가 그 도반님한테 그 스님 욕도 했다니까요. 이렇게 자만이 된다는 게 저 스님 제대로 못. 그러다가 이제 그 하면서 그분하고 이제 큰 스님 독대하고 또 2박 3일은 깨악이라는 가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이 깨졌어요. 그 생각을 또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아,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왔다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생각이 보이는 게 이제 막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럿이 모여가지고 도반님들, 보살님들 있는데 딱 누구를 보면은 속에서 그 옛날에 우리가 막 뒷담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뒷담화에 빠질 때는 뒷담화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뒷담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헉, 내가 누구를 보며 그렇게 생각하고 와, 그거를 보게 되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조지 스님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스님 하시면 어차피 생각은 올라온 거잖아. 그 지나간 거라고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내가 이제 실수를 알게 된 거죠. 생각에 빠진.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공부에 대한 어떤 솔직한 그렇죠. 뭐 점검도 될 수 있고 돌아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 시간이 진짜 이렇게 도움이 되려면 좀 진솔한 소통이 그 기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제대로 나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나온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질문을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소식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사실 이건 이야기의 대상이 아니고 뭐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닌데 항상 떠나 있지 않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자각이 되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고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분별 집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한번 기회로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일상생활 속에서 뭐 이거에 대한 따로 뭐 챙긴다거나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챙기진 않고요. 그냥 뭐 스스로가 이거는 챙길 필요가 없다는 그거는 어떤 확신이 좀 있으시고요. 그러면 살다 보면은 다양한 물결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뭐 만족스러운 일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일도 있고 뭐 아주 괴로운 일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어떤 경계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떤 뭐 특별하게 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자세가 된다 해야 되나? 어떻게 임하시는지. 근데 그 경계가 그 4년 동안 계속 온 거잖아요. 맞죠? 나에 대한 그 추구가 진짜 많았거든요. 저는 그 나에 대한 추구가 많았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추구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게 안 돼가지고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6월달 그쯤 돼가지고 막 이제 막 하면서 오면서 다가오는 게 탁 그거를 본 거예요. 내가 나의 지금 있는 모습은 외면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쳐다보지 않고 자꾸 없는 것만 보게 되는 그걸 알게 됐거든요. 딱 나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좀 뜻대로 안 돼 있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게 진정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자꾸 나를 쳤는데 나는 밀쳐낸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거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존에 본인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양한 경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크게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족 관계니 관계 속에서 되게 크게 상처받는다거나 아주 고통스럽다거나 아주 큰 어떤 좌절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부 체험하고 나서? 그렇죠. 그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망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 네. 지금은 그러면 그런 어떤 아주 최악의 경계가 다가오면 어떤 자세가 되세요? 지금은 이제 아직 그 최악의 경계는 내가 못 네. 만났잖아요. 네. 그건 못 만났는데 그냥 이제 이 6월달 이전에 이제 있으면 그 애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예, 예. 부딪히는 게 있어요. 예. 뜻대로 안 되죠. 예, 자식 자식 때. 탁 하면은 그 말에 상처받고 있잖아요. 예, 예. 막 울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탁 이렇게 딸하고 지금 이제 별로 이렇게 사이가 조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예. 아들하고 좋은데 딸이 억수로 이게 탁탁 내뱉은 말 있잖아요. 예. 와, 그게 한날 탁 치는데 팍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팍 올라오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딱 그거를 뭐 그 자리에 있어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막 하시잖아요. 네. 팍 올라왔을 때 딱 하니까 가만히 그냥 있었죠. 네. 있으니까 내려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이 나면은 내가 탁 알았을 때는 벌써 화가 난 거잖아요. 네. 끝난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끝난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탁 올랐을 때 이게 지나가는 일인데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탁 일어나면은 뭐 지나갔으니까 그냥 이게 신경을 안 써요. 그 신경을 뭐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는 그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느낀 게 그 가난이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 가난이라는 그 생각에 내가 생명을 주면서 가난의 실체, 막 그 가난이란 그 단어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가난하면은 그게 수반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솔직히 이게 느끼는 건 뭐냐면 좀 이게 뭔가 이게 정이 아직 조금 그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탁 안정. 이게 이 자리에 대한 힘. 그렇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공부가 탁 이 자리가 자각되고 여기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탁 안정되고 생각은 싹 사라지고 예. 생각은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탁 안정되면서 밝게 보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내면적인 변화가 이제 오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이 선정의 이 일 없는 자리에 대한 어떤 힘이 아직 크게 이렇게 스스로가 확보되지 않은 게 아닌가. 네,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자리에 대한 이제 확신은 지금 이제 이제서 들은 거거든요. 100%.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건데 이제 예전에는 아직까지 이게 100%가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흘러온 거 보면은 아직까지 그 100에서 뭐 80%가 돼도 90%가 됐는데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거지. 이 자리는 확실한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왜 그게 안 오냐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 이 힘이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딱 확보가 안 되냐 하면은 몰랐죠. 네? 모른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몰란 거죠.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힘이 빠지고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공부인데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도 내가 공부하려는 그런 그 어떤 힘이 있거든. 그게 완전히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예요. 쉬어야 돼요. 근데 그 쉰다는 게 뭐 네. 어떤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공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공부라는 게 없고 이것이 공부예요. 그냥 이 자체가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가 탁 자각이 되고 그러면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진실한 거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뭔가
아니,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그렇죠. 완전히 푹 쉬어져 가지고 사실 공부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그 다른 식의 어떤 마음이 동하는 쪽으로 가면은 점점 멀어지는 그렇죠. 쪽의 공부인 것이고 여기에 이게 탁 자각이 되고 탁 뭔가 이것뿐이구나라는 게 탁 스스로가 실감이 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냥 여기 그냥 이 느낌 표현이 여기 그냥 자기 존재가 썩어 문드러져야 돼요. 여기에서. 그 어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 뭐냐면, 그게 이렇게 다,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젖어들게 되면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냐면, 그 정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따님하고 이렇게 하면 화가 확 일어나고, 그게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지나간다 했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그렇죠. 바른 네. 접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가는구나라는 어떤 횡적인 시각이 그렇죠. 아니고 그 화의 본질을 봐야 돼요. 그건 각이거든요. 이건 각.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화의 본질이 비었다는 걸,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지나가는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말의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 화가 나는데 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접근이지 횡적인 접근이 네, 아닌 맞아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이라는 건 이 수직적인 접근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 자리가 공한 자리를 각해야 돼요. 네.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뭔가 오면 이것도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어떤 그게 아니라 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은 게 뭐냐면 화가 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화가 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가 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가 우리가 아주 최악의 경계, 두려운 경계가 즉 공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 깨어나는 공부거든요. 그렇죠.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그걸 깨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없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슬픔도 없으니까. 그걸 한번 스스로가 한번 돌아서 한번 가서 보세요. 아마 자식 키우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아마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돼요. 이런 게 일어났네가 아니라 지나갔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이것이 진실하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해요. 공부 그렇죠. 과정 중에. 왜 중요하냐면 그게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한 고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알아듣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체험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나는 첫 발을 내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어떤 공부의 기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게 진짜 공부의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이 고비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고비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달음 공부, 도 공부라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그런 의도가. 그거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자기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바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있죠. 그게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이 공부를 통해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편안하고 싶고, 아니면 뭔가 진리를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가만히 보면은 그 의도 자체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경계지, 내가 부정적인 경계를 의도해서 공부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뭔가 달라질 거야, 뭔가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에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의도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구조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맞아요. 이건 깨어나는 공부지 이거 실상에 눈 뜨는 공부거든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공부인 것이고 이거는 실상에 눈을 뜨는 공부는 뭐냐면 내가 이 차별 경계가 좋고 나쁜 경계의 프레임이 이렇게 부서진다는 거는 내 의도가 사라지는 공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공부를 하다가 내가 사라지는 쪽으로의 프레임 전환이 오는 게 뭐냐? 좋고 나쁜 경계가 본질적으로 공하구나라는 걸 각하는 순간 와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요. 맞춰보려고 하고 여기서 뭐 대보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 공부를 뭔가 견뎌보려고 확인해보려고 막 그래서 바빠요. 돌아다닌다고. 근데 이 각이 되면 좋고 나쁜 경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경계에서 깨어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막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경계를 탁 부딪혔을 때 우린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불편함을 강력하게 느끼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쪽에 공부를 하다가 그렇지 강력한 경계 내가 케어가 안 되는 경계 웬만한 거는 툭툭 쳐버리면 퉁퉁 쳐버리면 날아갈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탁 쳐도 퉁 쳐지지 않는 경계가 있어요. 맨날 부딪혀야 되는 자식의 문제라든가 뭐 예를 그것보다 더 뭐 어떤 건강 문제라든가 뭐 죽음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그 직접적으로 에고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딱 다가오면 이게 안 돼. 생각을 놓아버리고 싶어도 놓아지지가 않아요. 그 부정적인 경계가. 이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른 거는 다 조작이 됐는데 웬만한 건 그때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면은 깨어나야 돼. 그렇죠. 그것이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공하다는 걸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좋고 나쁜 경계가 다 진실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가 어떻게 되면 좋은 거를 추구하지 않게 돼요. 좋고 나쁜 것이 평등,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차별성이 완전히 사라진 쪽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거든요. 공부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아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공부가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죠. 자만했다 그랬죠. 뭔가 내가 아는 것 같다. 그거는 오히려 체험 이후에 아상이 더 증폭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 이 귀한 거를 내가 깨달았어라는 오히려 아상을 증폭시킬 수 있는데 이 아상이 커지는 거는 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진짜 아상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언제 시작되냐면 솔직히 말해서 체험이 아니고 이 좋고 나쁜 경계가 모두 진실하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나쁜 거를 원하는 아상은 없어요. 근데 부정적인 그것조차도 이 분노나 화나 두려움, 슬픔조차도 진실한 거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아상이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놓아버리는 공부로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라는 생각 그렇죠. 인간이라는 어떤 생각에 빠져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벗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공부한 거고, 이제 사람은 빠지고, 법이 이제 앞서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법에 순종하는 쪽으로의 전환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상은 남아있는데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부도에 보면은 소하고 사람하고 막 싸우는 게 이거거든요. 조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건 추구하고 나쁜 거는 조작하고. 근데 어느 순간 기우기가 이렇게 순한 소가 돼서 맡겨버리는 거는 이제 그 좋고 나쁜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서 진실로 그게 각한 거예요. 이렇게 들끓는 분노와 화가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분명한 자각.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 차별 경계 장벽들이 일시에 확 부서져 버려요. 그게 이게 깨어남의 어떤 그 소식이거든요. 이 고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 완전 퍼펙트하게 평등해져요. 퍼펙트하게 평등해져야 돼요. 그냥 대충 평등이 아니라 진실로 평등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그게 자기 스스로한테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진실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퍼펙트하게 완전한 것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고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 과정 중에. 그게 되지 않으면 바쁩니다. 이게 안정도 안 되고 쉬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공부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내가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는 이 내 아상이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느낌이 하면 이 아상이 뒤로 쳐지고 이제 이게 나가는 과정.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첫 발을 내렸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막 달려왔는데 이제 이게 완전해졌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확실하다는 걸 이제 완전히 내가 체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게 나갔는데 이제 이게 서서히 빠지고 이제 체인지하는 순간. 근데 그거를 그때는 몰라요, 본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주 오래 전에 지나온 과정은 알아요. 뭔가 그쵸. 체험했을 때 예, 순간, 아, 그게 어떤 식으로.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은 자기가 객관화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 상태를 얘기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거는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그거는 내가 이제 과거의 얘기니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후의 삶을 내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요 뒤에 얘기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까지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 이게 사람들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어떤 자세,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식을 만날 때, 임자를 만나야 되는데, 완전히 임자는 어떤 임자냐? 선지식은 진짜 자기한테 임자가 되는 선지식은 누구냐라는 거를 제가 공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다 틀렸고 그분은 다 옳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선지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자기를 죽여줄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여전히 내가 뭔가 앞서서 공부를 하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몰라요. 나는 다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근데 저분의 말이 내가 공부를 안 해봤지만 분명히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뭔가 어긋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나는 틀렸어. 저분이 옳아서. 그래서 나의 것을 탁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일종의 역학관계라면 역학관계, 그런 어떤 나한테 그런 존재여야만이 진짜 내가, 공부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를 아예 놓아버리는 공부거든요, 이건. 이 공부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공부를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를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임자인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아를 체득하는 공부예요. 내가 죽어가는 공부, 내가 아예 사라지는 공부를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우리는 상당히 오랜 시간 방황할 수도 있고 이 공부가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놓아버리게 하는 그런 관계의 임자를 만나야 공부가 방황도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름길로 이렇게 순항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법문을 많이 듣고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게 아닌 것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공부가 모자라니까 내가 아직 다 못 보는 거야. 나는 틀렸어. 그래서 내가 공부가 부족해. 그래서 그걸 놓아버리고 그냥 귀 기울이고 그 진위가 뭔지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나의 생각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방황도 안 하고, 이제 좀 순일하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입장에서의 공부를 하면요,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 눈먼 맹인이라. 근데 이분은 길을 아는 안내자라. 그럼 나는 시키는 대로, 데리고 가는 대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황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게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거를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죽어가는 공부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구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방황도 안 하고 뭔가 자꾸 시간 낭비도 안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름길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여러 분들도 만나고 저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공부가 출발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공부가 쑥 깊어진 사람이 있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문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쑥쑥 들어가요. 어떤 배경 지식도 없고 사전 지식도 없고 그냥 안내해준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스폰지처럼 쑥쑥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자기는 몰라. 그냥 데리고 가는 사람한테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쑥쑥쑥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데리고 가는 대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짜 빨라요, 이게. 근데 여전히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물론 이게 태생적으로 차이도 있겠죠. 기질적으로, 그렇죠? 차이도 있겠는데, 그거는 뭐 각자 인연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다들 공부 좀 빨리, 좀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렇게 밝아지고 그러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 팁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 인연이 다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나는 틀렸어. 왜냐면 이 이후의 길이, 왜냐면 내 공부가 미진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진한데 이 이후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데리고 가는 대로 가야지. 내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는 뭔가 내가 보고 들은 거랑 좀 어긋난 것 같은데, 근데 저분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과감하게 나를 빨리 포기를 해야지 쑥쑥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고 있은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나는 어떤 스승 밑에서 이거 차분하게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뭘 구하고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왔다 왔기 때문에 항상 뭐가 오면은 나는 틀렸다는 전제하에, 왜냐면 그래야지 팍 말하면 빨리 잡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항상 내가 틀렸다. 그럼 나는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 원만하게 하시고 싶잖아요. 그쵸? 그쵸? 뭐 공부에 대한 열의는 되게 크신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임자를 만나야 돼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그래서 진짜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보살님이,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보살님이 그건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혼자 공부해서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이 분별의 프레임에서 해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분별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임자를 만나는 것이 이후의 공부에 시간도 줄이고, 어떤 필요 없는 노력도 줄이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쪽이 아니라 내려놓는 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는 보살님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인들의 공통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후의 공부라는 게 또 이게 이게 내 자아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로소 경계의 차별성이 완전히 부서져야 되거든요. 경계의 차별성이 완전히 이게 좋고, 최악의 그 고통이든 최상의 기쁨이든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게 자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나서 이게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는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만 취하려 하고, 이롭지 않은 쪽으로 취사하는 게 이 자아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깨달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공부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자아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상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의 차별성이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 그러고 나서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정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요. 이제는 어떤 불행한 느낌, 슬픔, 두려움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안 하게 돼. 그냥 와도 다 진실한 거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에서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이 몸이 실체가 없다라는 그 깨달음이 와요. 이 나라고 여겼던 것이 실체가 없구나. 그러지 않고는 내가 쥐고 있는 거, 내가 치착하고 있는 게 강력한 상태에서는 나가 실체가 없다라는 그게 오지가 않아요. 아소가 무너지고 그다음 아가 무너지는 거거든. 내가 원하는 게 평등해져 버리고 차별성이 사라져 버리고 그러고 나서야 나의 실체성이 우리가 비로소 나의 어떤 자아에서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에서 해탈하지 않으면요 괴롭습니다. 번뇌가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있을 때. 그래서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 버려야 되거든요. 사실 이 마음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나? 아니면 저 허공이, 내 밖에 허공이 보나? 이런 식의 자꾸 위치성을 두거든요. 그거는 여전히 중심성이 나한테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부서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한 곱이 이 소식이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좋고 나쁜 거에 스스로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그래 똑같은 거야 자기가 주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어나지 않아요. 깨달아야 돼요. 진실로 좋고 나쁜 것이 진실로 똑같은 거구나. 진짜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구나. 진실로 똑같은 거구나. 평등하구나. 그게 오고 나면 이제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나도 잡지 않고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도 그걸 막 도망 다니지 않고 그냥 직면하게 돼요. 그냥 일어나는 걸 그대로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가 할 일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우리는 내가 할 일이란 게 뭐예요? 좋으면은 머물고 싫으면 피하고 이게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진실로 똑같아져 버리면 내가 할 일이 점점 없어져요.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지 내 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진짜 나는 어떤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 아니면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기서 삼매인가? 늘 똑같은 일인가? 평등한가? 진실로 똑같은가?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그게 아직도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다면 아니면은 이게 진짜 조금이라도 다른 거라는 걸 그다음 아직 이게 거기에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실로 깨달아 버리면 완전히 이 선정의 힘이 탁 생깁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내가 할 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맡기버리면 돼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무한 긍정인 거예요. 무한 긍정.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라지는 그것인 것이지. 내가 힘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집착된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면 밝아져요. 잘 보게 돼요. 그제서야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구나라는 이것도 분별, 망상심이 집적돼서 그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독립된 존재처럼 나한테 느껴지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각하게 돼요. 거기서 각하게 되는 거예요.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부서지는 듯한 전환이 와요. 몸이 흩어지는데 몸에 대한 어떤 중심성이 사라져버리고 몸이 어떤 독립된 존재로 느껴졌던 존재감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전환이 그제서야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욕계, 색계, 무색계 얘기하거든요. 욕계는 막 밖에 어떤 욕망으로 추구하는 대부분의 어떤 중생들의 상태라면 색계는 뭐냐? 여전히 몸이 내가 있어. 어떤 추구를 하지 않는데 몸이 이거 나라는 거, 죽비라는 거, 우리가 그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이 자리는 알겠는데 이게 여전히 컵은 컵인데요? 몸은 몸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 이 몸의 실체성에 묶여 있는 것이고 몸에 원래 실체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상태면 뭐냐? 몸에 묶여 있으면 몸에 이게 감정에 많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감정. 다른 거는 별로 추구하지도 않고 그래. 근데 그 자기가 좋고 나쁜 감정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
아직도. 몸이 나라면. 그렇죠? 근데 추구하는 건 다 다르겠죠. 누구는 몸에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생각 속에 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추구하는 거는 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생각으로 추구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드러났다면 어떤 생각으로 뭔가 바깥 대상을, 그건 욕망의 세계니까. 근데 우리가 밖으로 추구를 하지 않고 밖으로 뭔가를 막 하지는 않아요. 이게 탁 드러나면. 근데 뭔가 밖에서 일어나는 걸 이렇게 붙잡지는 않은데 막 이게 우리가 기억력이 사라지죠. 이게 딱 자각이 되면 그건 뭐냐면 잡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 지금 새롭게 경험되는 거는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고정관념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축적은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대부분의 기억력이 없는 식으로 나타나요. 왜냐면 기억력은 이게 붙잡는 거거든. 새롭게 경험하는 거를. 근데 그거 사라져버려요. 이상하게 이 소식이 오면 그래요. 새롭게 뭔가를 쌓아놓진 않아. 근데 기존에 쌓아있던 게 엄청 많아요. 주객관의 분리부터 자기가 좋고 나쁜 감정의 분별부터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이 이게 싹 빠져나가는 공부가 되거든요. 그게 딱 자기 안에 있으면 그게 존재감으로 남아있지 그냥 헛개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봐야지 그 존재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 느낄 수 있고 나쁜 거 느낄 수 있는데 그것에 감정이 없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깨닫게 돼요. 감정이 좋고 싫고 한데 그게 뭔가 알맹이가 없구나. 그냥 무늬만 그렇구나. 물결만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런 감정을 경험할 때 전혀 그걸 회피하거나 조작하거나 할 이유를 못 느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공인 것이라. 이거라. 있는 그대로 이거라. 근데 그걸 왜 바꾸겠어요? 이걸 떠나서 어떻게 도가 있겠습니까? 이 괴로움, 분노, 화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따로 마음을 구하겠어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걸 조작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게 평등해진다는 거거든. 분노가 도라는 걸 깨달아요. 분노가 바로 본성이 이거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노나 화나 이거는 찝찝한 거는 버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만 취하려고 하잖아. 그게 본질적으로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인데.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은 경계의 차별성이 싹 부서지는 듯한 변화가 와요. 그럼 뭐가 남는? 주객관 의식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주객관 의식도 무너져야 되거든. 주관이 있으면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자아가. 가장 먼저 부서지는 게 우리가 몸의 실체성이 사라지면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그럼 의식이 남아, 의식이. 어떤 의식, 법에 텅 빈 허공이 이거야 라는 식의 몸이 사라진 자리에 공간만 남은 의식. 공간이 또 공간도 분별이라는 알면 하나의 순수 의식만 남아있구나 이런 식의 분별. 그것도 법상이거든. 의식이 남아있어요. 물질감이나 존재감은 사라진데 의식, 법에 대한 상이 남아있어요. 그게 그 상이 끝까지 남아있다 어느 순간 야, 끝간데 없이 펼쳐진 듯한 이 의식조차도 이거 분별이 아니고서는 드러날 수 없구나라는 또 깨어남이 오면서 완전히 대상 경계로 향하던 그 시선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본래 완전했다 이거예요. 본래.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영도였다가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걸 360도로 하거든요. 그때 공부 잘못한 사람 어떻게 야, 이 자리가 이 자리인데 뭘 공부해 하면서 그냥 영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진짜 망상 중에 상망상이지. 한 바퀴 이런 전환, 그러면서 여기서 완전히 비워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영일 때는 다 이 존재가 있는 데서 또다시 돌아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제자리란 말이에요. 나도 없고 법도 없어요, 여기에는. 주객관이 다 그냥 헛개비이고 이름을 빌고 텅 비워진 그게 바로 우리의 공부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되면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분명합니까?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눈앞이 이 세상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 이게 눈이 열리는 것이지, 응? 현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 내가 착각 속에서 뭐가 존재한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살았구나.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도라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그 법상이 어떤 내가 추구했던 어떤 그 추구의 대상이었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것조차도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 가요? 이거예요. 지금 여기. 다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어떤 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고 어떤 것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고 제가 그렇고 꽃이 그렇고 지금 이 탁자가 그렇고 원래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불국토가 따로 있지 않았거든. 눈앞에 있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딱 해가지고 다 금방 뭐 영도가 160, 360도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요. 한번 그런 사람 나와보십시오. 그런 식의 여정 끝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 나 자신만 눈이 바뀐, 그냥 해안이 열린 거예요. 지혜의 눈이. 그리고 이것저것이 따로 없구나. 나라는 것조차도 이거와 다를 바가 없고, 이 탁자나 이거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현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스토리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아무 스토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아니에요. 여기는 공한 거고 색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색이 공이지. 이따위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냥 있는데, 분명히 경험하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걸림이 없어요, 이게. 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 완전히 혁명이죠, 혁명, 이거는. 자기 내면의 완전한 뒤집어짐이고, 완전한, 처음에는 다 있다고 여겼다가, 나중에, 다 이것뿐이라고 완전 뒤집었다가, 또 이것도 확 사라져버려요. 마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주관의식이거든. 그 마음도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것도 법상이니까. 완전히 그래서, 어디에 주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심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수행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머물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는데? 볼 게 없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무아라는 게 무슨 그 불교의 철칙이 아니에요. 그것도 방편의 말이었구나. 근데 그 말을 쓴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이 그게 부처님 말이든 저의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요. 그 소음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 그거는 거짓말이거든. 그런 말에 해당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방편이라 해요. 방편. 이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온갖 먹잇감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따라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먹는 자도 없고 먹을 그것도 없어요.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일 뿐이라 내가 어찌 뭐 하고 있었지 그동안에. 다 내 생각에 속았구나 이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스토리에 빠져 있었구나. 이거는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책을 아무리 팔만대전경을 뒤집어 봐요. 우리가 이걸 자기가 몸소 체험하기 전에는요 이거에 대한 그림에 불과하지 그 그림은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가 몸소 여기까지 와봐야 알아요. 이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는 다 이제 망상 중에도 상망상이다. 모른다, 그냥.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알면 뭐하러 공부합니까? 어디 뭐하러 공부하고 다닙니까? 모르니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버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하실 거고, 그러지 않은 한은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린 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내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기에 갇혀버려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공부를 하면. 그래서 뭐 하시 마라 하는 이유는 달래 무슨 수행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모른다, 바보다, 응?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한은 공부가 한치도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그런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그거를 오늘은 또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모른다. 나는 모른다. 공감하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말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공감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공감이 되는구나. 근데 어떤 데서는 전혀 이렇게 공감이 안 돼. 과연 그럴까? 의구심도 들고. 그럼 나는 틀렸어. 나는 이 이상을 가보질 않았는데 내가 뭘 알아? 다 내려놓아 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딸래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이 공부의 속성을 알거든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비워버리고 뭐 이제 바보가 되는 공부구나. 그래서 멈추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비워버리고, 그럼 이상하게 나중에 되면 그 말이 공감이 돼요. 어느 순간이 탁 자기 현실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 이상한 공부야 이거는. 바보가 될수록 알아듣는 공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질수록, 모든 조작을 쉴수록 더 밝아지고 분명해지고 힘을 얻는 공부거든요. 기존의 방식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나가는 공부를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를 죽여줄 사람을 만나야 된다. 임자를 만나야 된다. 임자를. 그러지 않고는 여전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바빠요. 공부한다고. 그 15도에 우리가 기후기가로 우리가 모구를 할 때 그래도 씨름을 하잖아요.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기후기가 할 때는 사람이 노력합니까? 피리 불고 있어. 소 등에 탁 자기를 걸쳐놓고.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인연 가는 대로 그냥 맡기는, 이 경계의 차별성이 싹 사라져버리면요.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맡기는 거구나라는 탁 감이 오거든요.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인연은 뭐 좋고 나쁜 거 번갈아 오니까. 오면 좋은 거 오면 그렇구나. 나쁜 거 오면 그렇구나. 그냥 절대 긍정. 그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작하려니까 바쁘지. 그냥 좋으면 막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그래 가다 보니까 이놈이 집에 자기 본래 고향까지 다 데리고 가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거를 어찌 알아서 가겠어요. 소가 데리고 가는 거지. 소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지 않은 한, 그런 전환이 오지 않은 한 여전히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어요. 이 자리는 이 자리인 것이고, 나는 바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이게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그 마술 같은 거 있죠. 그런 마술 있죠. 사슬로 마술사를 꽁꽁꽁꽁 묶어. 그래서 딱 시간을 주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밖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묶여 있어요. 그걸 자승자박이라 하거든요. 사실 자기 분별이 묶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프레임에서 해탈하는 공부거든요. 너 있고 나 있고 뭐 여러 가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그 의식, 그게 사실 실체가 없는 건데 그 의식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구조냐? 내가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슬을. 근데 우리는 이런 관성만 있지, 이거 놓아버리는 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놓아버리는 감각을 모르는데, 이 이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왼손에 힘 좀 빼봐. 이렇게 빼보고.
오른손에도 좀 힘 좀 빼봐. 놓아버려봐. 빼보. 이렇게 빼니까 조금 뭔가 운신의 폭이 넓어지네? 그게 감이 생기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게 팔 이렇게 내려놔도 되겠구나. 이게 감이 생기는 거야. 그 뭐야? 내가, 이거는 힘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 의식이. 근데 힘 빼는 거야, 힘 빼. 탁 이것도 내가 이게 긴장하고 있었구나. 온몸에 힘을 놓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게 완전히 내가 하는 일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거, 이게 하는 거야, 이게 하는 거, 이게. 근데 이거 살살살살살살 놓아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정이 안 될래야. 추구하고 노력하는 게 사라져버리는데 왜 안정을, 정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럼 추구라는 게 자꾸 이제 끌려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100%예요. 뭔가 여기에서 뭔가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거는 다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그 애씀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그게 생활에 우리가 막 애쓰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애쓰는 표현이 또 뭐 말씀하시는 아까 화가 확 일어나는데 이렇게 싹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도 애쓰는 거죠. 근데 그게 확 내가 안정시키려고 이렇게 조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100% 느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게 뭐가 없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막. 그걸 대상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면 그것도 아니. 틈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돼버리면 돼요. 하나 된다는 그 속으로 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 속으로. 우리가 일전에는 우리가 하가 나면은 한 생각 하는 거잖아요. 하가 딱 어떤 식으로 한 생각? 이것도 지나가는 거겠지. 네, 그렇죠. 이거 조작이죠. 조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이제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아니요, 경험은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대상화하지 않고 뭘까 그거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자리 그거예요. 그 자리 그거예요. 그냥 아무런 뭐가 없어요. 간섭하는 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그것에 직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하고 막 문제가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제 문제가 딱 났을 때 딱 하니까 막 그냥 자기를 봐요. 아이를 보지 말고. 그냥 하니까 탁 하니까 이제 막 눈물이 막 나는 게 나도 모르게. 그대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제가 조금 왜 자꾸 물어보고 나면 이제 느낌 있잖아요. 이전에는 탁 하면 물면은 좀 뭐가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알아졌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요번에 했을 때 그냥 있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실수를 한번 보는 건데 어느 순간 탁 보게 돼요. 어느 순간 그게 이상하게 어떤 그런 게 인연이 탁 생겨요. 뭔가 탁 보게 되는 인연이. 이게 예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끄러워지면 막 다독이고 안정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가벼운 경계는 뭐 다른 걸로 대치할 수도 있어요. 연부를 한다거나 기도를 해버리면은 뭐 딴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게 딱 사라져 버리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조작을 했거든요. 그게 조작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생각이 괴로우면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괴로우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렇죠. 영화 보고 술 마시고 이게 조작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은 그렇게 조작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것도 조작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거 외면하려는 의도가 딱 생기거든요. 그거 직면하지 않고. 또 하나는 자꾸 이런 식, 이것도 법이야, 이것도 복이야. 이런 속삭임이 있어. 이것도 도야, 이것도 도야, 이것도 조작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평소에는 못 봐요, 자기가. 근데 어느 순간 그러고 있음을 지가 그 실수를 보게 되는 순간이 딱 온다니까? 자기가 조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탁 직관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자기도 모르게
깊은 곳에서 계속 조작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탁 발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되죠. 네. 그게 각이에요, 각. 그렇죠. 자기의 실수를 탁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탁 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더 잘 보게 되죠.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여유가 없을 때 오히려 그런 전환이 잘 올 수가 있죠. 우리는 대부분 피하려고 해요.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응. 근데 이제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들어가도 30방, 밖에 나와도 30방 이런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면 이 사람이 다치고 저러면 저 사람이 다치고 아니 이러면 이 사람이 다치고 이러면 내가 다치고 그게 막 팽팽하게 붙을 때 어느 순간 이게 탁 정지가 돼요. 그게 우리가 탁 뭔가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와야지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 프레임에서 그렇죠.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은 뭐 깨달음이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의 고정관념 하나 깨지는 것도 맞아. 네, 소소하게 깨어나는 거, 예. 크게 깨어나는 거, 그거는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공부는 나중에 보면 뭐냐, 다 자기 조작, 실수,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거를 깨닫는 것이지, 자기 망상에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지,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실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 이게 자승자박이거든요. 자기,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속았다는 걸 깨닫는 게 속았다. 지금까지 속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지, 무슨 깨달음이라고 해서 따로 그리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하여튼간, 말씀을 그동안에 공부해 오셨던 거 자세하고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뭔가 공부에 도움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깨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